네, 장보는 남자 위클리 핫3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군 리뷰부터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1, 2, 3위 모두 제일모직이 상위권 모두 휩쓸었었습니다. 주가 흐름은 월요일날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12% 정도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까지는 조금 주춤했었다가 오늘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한 3%가량 올라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계속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탑3 모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 올라와 있습니다. 1위는 뉴고요, 2위는 제일모직, 그리고 3위는 오킨스전자인데요. 자, 순위 1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뉴인데요. 상장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날 신영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상장 박두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33.55대 1이었고, 그래서 다소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신영 쪽에서는 기관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또 여러 개의 공모 청약이 동시에 진행이 됐던 것에 비해서는 괜찮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 뉴가 이익 전망이 좋고 사업이 다각화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는 주가는 상장하고 나서 이제 26,600원 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장중에는 뭐 16,000원대, 17,000원대까지 좀 밀려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일모직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전용기 연구원의 작품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및 사업 변화를 사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리포트가 차별화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목표 주가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20만 원입니다. 그 전에 뭐 12만 원짜리는 있었었는데 20만 원으로 아주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조 부문만 보유하거나 또는 금융과 제조를 동시에 보유하는 지주사로 돌아설 경우에 이 경우에 제일모직의 주당 순이익 EPS가 최소 17,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만 원이면요, PER 10배 하면 30만 원인데 그만큼 높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용기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자사주를 활용한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제일모직과 합병하거나 금융 부분을 분할한 이후에 삼성전자 홀딩스하고 합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주사가 전환이 되면 제일모직의 적정 주가는 무려 28만 원 이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주사 전환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가치라든지 평균가인 2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20만 원은 주당 영업가치인 12만 원에다가 지주사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 8만 원을 합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위 보시겠습니다. 리딩 투자에서 나온 오킨스전자인데요. 이 DDR4 전환의 최대 수혜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DDR4 하면 여러분 유닛 테스트라든지 심텍 바로 떠오르실 텐데, 이 오킨스전자도 이제 같은 대열에 좀 올라가는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리딩 투자의 오상우 연구원은 오킨스전자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인 이 버닌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앞으로는 핀 타입하고 러버 타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자, 고객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타 장비 업체들인데, 비중은 38.4%가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한 21% 정도 제품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상우 연구원은 이 서버에서 시작이 된 DDR3에서의 DDR4로의 전환이 앞으로 최소 3년 내지는 최대 5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오킨스전자가 만드는 소켓도 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내지는 5년 동안 이 오킨스전자의 소켓 매출이 꾸준히 늘 것이다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제시는 안 했는데요. 내년도 순이익 전망을 80억 정도로 했기 때문에 PER은 5.4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리스트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1등을 차지했던 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상장 전부터 지금 중국의 이 화책 미디어가 50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사명이고요. 상장 관련해서 코드는 이제 160550 그리고 이름은 그냥 뉴로 그냥 달고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000원인데요. 그림 보시면 내년도에 그 예상 BPS 주당 순자산을 9,619원으로 높게 좀 예상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아시아 업체 평균 PBR이 나왔는데 거기에 30% 할인한 3.5배 PBR을 적용을 해서 산출한 단가가 3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원은 이 BPS를 구할 때 분모 부분에 들어가는 주식 수에다가는 상환 우선주랑 임직원의 스톡옵션까지 고려해서 완전 희석한 수량을 넣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뉴가 상장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이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들고 있던 우선주 50만 주가 바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전환 우선주는 한 주도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이 우선주의 상장일, 그러니까 전환된 우선주의 상장일은 내년 1월 6일인데요. 이 연구원은 완전 희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50만 주 주식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더 들여다보시면 내년에 영화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거라고 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각종 스포츠 이벤트로 영화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뉴 같은 경우도 메인 투자 개봉작이 4-5편에 불과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메인 투자 개봉작이 8편 내지 9편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영화에 비해서 보다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또 콘텐츠 유통 등으로 이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는 상속자들하고요. 시크릿 가든의 이 김은숙 작가를 섭외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태양의 후예를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회사인 콘텐츠 판다라는 업체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콘텐츠 유통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제 17,000원 선에서 나오고 있는데 신영증권의 목표가처럼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10위권 순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반도체가 주중에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되면서 관심이 증폭이 됐었는데요. 자, 중국 정부는 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을까라는 이 서울 반도체 리포트가 이번 주 중 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투자증권의 김혜영 연구원은 이번에 나왔던 이 조치가 중국 업체들의 캐파 증설 속도를 둔화시키게 되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면은 분명한데 국내 업체들에까지 수혜가 올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는데요.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LED 칩 단가는 이미 원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의 LED 칩 업체가 구조조정 이후에 양극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시장 내에서의 불공정한 어떤 경쟁 구도를 바로잡는 명분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과 관련해서 여전히 가격 경쟁이 심한 패키징 부분에서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수혜 정도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했고요. 서울 반도체는 그냥 홀드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무려 30% 이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윈하이텍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윈하이텍은 장수명 주택 의무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그 보이드테크라는 공법, 지금 준공제 슬래브 공법에 예전에는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장수명 주택 의무화로 인해서 이 슬래브 공법을 아파트 단지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윈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봤는데 지금 우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내년도 순이익 기준 대비로 5.8배 수준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이런 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클리아3 장보는 남자였습니다.